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의 마지막 뉴스 장면 들어보시죠. 절박한 대구 시민들을 보고 제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대구 경제 좀 살려달라.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서 희망을 갖게 해달라.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오신 그 젊은 엄마는 이 아이들이 클 때 대구가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울먹여 있었습니다. 저 김부겸 몸이 부서지더라도 대구를 한번 확 바꾸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최근에 하시는 말씀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웃자든던 이겨달라. 반드시 승리해라. 대구의 자유를 지켜달라. 대구 경제 살려달라.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대구시장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검증한 경제 전문가 저 추경호가 바람당 후보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보수의 심장 대구까지 차지하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사실은 당을 떠나서 두 후보 모두 다 정말 참 대단한 후보고 괜찮은 후보들입니다. 대구 시민분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 대단한 김부겸의 대단한 추경호가 대단히 맞붙은 대단한 대구, 대단한 안영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부겸 후보가 저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을 깨려면은 광주시장이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는 것이 깨는 겁니다. 네. 대구시장의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깨는 겁니다. 그런 세상 오기를 저도 빨리 바랍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고요. 제가 뭐 어느 특정 당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가 또는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부겸 후보께서 이제 눈물의 호소 자막도 나옵니다만은 추경호 후보의 보수 결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이후에 특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만은 그 효과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표집에 드러나지 않던 보수 세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는 김부겸 후보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김부겸 지지자들 샤이 김부겸이 있다라고 하는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대구란 전체 분위기 속에서 내가 김부겸 지지하고 있다는 말을 못하는 분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한국 전체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보수 지지세가 투표장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역력히 봅니다. 네. 사실 투표장에 간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투표가 확실하게 이길 것 같으면은 안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질 것 같으면 또 지지자들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접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 이유는 확실하게 이기니까 안 갈 수 있는 유권자들, 자기 당 지지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접전임으로 나와서 찍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접전임으로 나와달라. 지는 게임이 아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의 동원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가 결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은 완전히 진 팀의 응원자들이 먼저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전략은 진 팀의 유권자들이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 응원장에 앉아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전직 대통령이 나섰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민주당이 여러 실축을 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 전략상 뭐 내란 청산 이런 것이 지방 유권자들에게 그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대통령 견제론과 지금 대통령 지지론인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 장악을 하고 있죠. 행정부 장악을 하고 있죠. 사법부까지 장악을 지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까지 도와달라?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크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굉장한 민주당 후보들 또 이재명 정권의 굉장히 큰 근육질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론이 특히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통하고 있다. 그런 통하고 있는 것이 강하게 지금 서로 눈으로 드러나고 있는 곳이 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샤이 부겸, 샤이 보수겠지만 샤이 보수가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선거를 김부겸 후보가 대단한 지지세를 모으면서 잘 해내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선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뭐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대구하면 뭐 누가 뭐라 해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텃밭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여기서 대구에서만은 지켜야 된다 이런 정서가 분명히 밑에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강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구 사람 김부겸. 그러니까 대구가 그동안 많이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대구의 발전하고 대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그런 유능한 후보. 이 지역 일꾼론을 가지고 지금 김부겸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구도 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당대표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다선 의원도 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증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리고 또 우리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구의 시민들이 바라는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도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도 충분히 활용이 지금 가능하신 분이고 또 그 대구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1년에 4조씩 5년 동안 지원하는 20조의 지원도지 받을 수 있는 그 통합특별법 이 관련된 것들도 그 여당 후보로서 충분히 그거를 견인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 시민들께서는 이번에 한 번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정치가 대구는 너무 효능감이 없었잖아요. 그냥 국민의힘 후보니까 찍어줬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좀 그 잘못하면 해초를 들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대구 발전도 견인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구도 아주 고질적인 지역구도도 이번에 한 번 좀 한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호남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런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좀 김부겸 후보가 꼭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대구 뜨겁습니다. 김부겸, 추경호, 김부겸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뜨거운 대구. 아 뜨거. 진짜 뜨겁네요. 김부겸 41.8, 추경호 45.1. 김부겸 42, 추경호 38. 여론조사마다 접전이에요. 여론조사마다 접전입니다. 어제 김부겸, 추경호, 김부겸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분이 경제부 총리 시절에 경제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평가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를 맡으시기는 조금 제가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번 선거 들어와서 김부겸을 지지한다라는 대놓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여전히 이제 자기들이 보수적인 어떤 그 기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저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를 혹시 저 친구 민주당 지지하나 이렇게 이제 동일시되는 거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샤이 김부겸이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있다고 보는 건데 이번에는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샤이 진보가 나와서 뭐 유리해진다.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장면이 이번 특히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들은 벌써 잔치를 하고 한참 잔치를 했다. 그 잔치가 오바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운다 하는 그런 패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오만함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샤이가 있겠습니까? 경제는 정치적 구호나 말잔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당신께서 돈 보따리 운운하고 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과거에 뭐 하셨냐? 총리 때 뭐 하셨냐? 이거를 되묻고 있다. 보수적인 대구. 김부겸 후보도 이 중도적인 때론 뭐 중도 보수적인 성향까지 다 갖고 있는 후보. 추경호 후보는 뭐 워낙에 경제통. 두 분 다 대구 출신.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 다만 김부겸 후보도 얘기했고 추경호 후보도 비판했던 이 민주당 중앙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들 혹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과연 대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김부겸 후보 스스로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정혁준 변호사님. 대표적인 게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최근엔 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과 관련된 일종의 어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역풍. 이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가 직접 얘기했었거든요. 그만해라 중앙당, 정부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 말은 김부겸 후보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추경 후보도 공소 취소 논란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출마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후보는요, 놀랍게도 항상 언제나 다 40%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왔어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견고한 그러한 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전형적인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파전으로 갔으면 제가 봤을 때 김부겸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런데 이게 1대1 구도로 가니까 예. 40% 박스권은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동력은 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 예컨대 장동혁 대표가 지금도 전면에 나서고 그랬으면은 아마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 후보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유권자들이 아유 그래도 후보를 보고 그래도 우리 추경호를 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게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소 취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아 그래 국민의힘 그 뭐 한번 정신 차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회초리 맞아야 될 때가 국민의힘인가 민주당인가 이런 헷갈리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 스타벅스 사태와 관련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한 그러한 유일한 후보가 누구냐? 제가 봤을 때 김부겸 후보잖아요.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뭐 그 호남이나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TK에 있어서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나 그러한 제재가 오히려 그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왔고, 그게 김부겸 후보가 더 테이크오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제 생각에는 김부겸 후보가 얻을 그 득표율은 그 일정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후보가 얼마나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여순웅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저는 대구에 확실히 샤이 부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샤이 보수가 뭐 내란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선뜻 이렇게 이제 전화응답, 여론조사 응답을 받지 않아서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샤이 보수 측이 응답을 하면서 지지율이 조금 붙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는 또 이제 다른 그와는 반대인 상황인 거죠. 대구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한다, 김부겸 지지한다가 어렵지만, 그게 선뜻 이제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투표장에서는 이번만큼은 한번 조금 바꿔보고 싶다, 이러한 여론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샤이 진보, 샤이 부겸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중요한 또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지금 대구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지금 달성에서 이진숙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박형준 후보가 서로 이제 좀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지난번에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75대 25 엄청나게 큰 차이로 굉장히 이겼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많이 뭐 접전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 후보가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다 김부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대구 지역에서 저는 추경호 후보께서 물론 훌륭한 후보시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뭐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또 주호영 의원이 전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추경 후보를 돕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추경 후보가 내부에서도 약간 원팀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는 진짜 기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자, 투표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 살펴봤던 전통 보수의 텃밭 대구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구.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요. 대구시장 여야 후보들은 대구의 최대 번화가라고 할 수 있죠. 동성로. 여기를 함께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맞불 유세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그 간절함 때문에 저 김부겸 몸이 부서지더라도 대구를 한번 확 바꾸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대구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흔들리는 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맞습니까?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자, 여야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생 마지막 유세가 될 수 있다면서 김부겸 후보가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어제 마지막에 끝내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소리여 지내린 있어도 차가운데 장구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미워라. 김부겸 후보 이번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진보 여당의 후보이면서 보수 후보들의 이 기치를 앞다투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저 눈물의 의미 정말 복잡한 눈물인 것 같습니다. 좀 뭐 간절함과 애절함.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노래를 좋아하시는 게 작년에 작곡하신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하는데 그래요? 저 노래를 부르셨던 아버님이 김부겸 후보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대요. 과거에. 근데 과거에.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구라고 하는 데서 네. 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후보가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부겸 후보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지금 안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우 애절하기도 할 것 같고 네. 또 그만큼 좀 대구를 위해서 본인이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는데 네. 그 간절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선이 돼야지 대구 시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꼭 당선돼서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당선되면 못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좀 간절함, 좀 애절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야, 대구가 이런 적이 있었나? 대구가 지금처럼 박빙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측면에서 이건 일종의 김부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아니고서는 네. 대구 지역에서 저런 박빙, 초박빙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에 나오기 어렵다는 측면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현상이다. 대구시장 그 후보 뽑는 과정,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대구에 계신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쌈박질 좀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현상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현상이며 또 이렇게까지 들러붙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함께 박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김부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눈물은 아마 김부겸 현상을 만들어왔던 지금까지의 근 한 달 보름간의 어떤 일정에 대한 본인의 간절함, 애절함 이런 것들이 담긴 노래이고 눈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화면 좌측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투표율 저희가 한시 집계된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이 46%인데요. 부산 북구갑이 53%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사전 투표율 집계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만큼 부산 북구갑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수치여서 저희가 지금 대구 이야기 도중에 지금 막 집계된 수치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김부겸 후보의 복잡한 눈물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김부겸 후보야말로 과거에 아파트 벽치기라고 하죠. 속칭 이 확성기 하나 들고 아무도 내다보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유세를 했던 그래서 원조 야, 저 사람이 이걸 해내네. 그 원조였잖아요. 김부겸 후보가.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처음에 좀 바람을 일으키는 듯 했지만 막판에는 정말 초접전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부겸 후보는 말씀하신 벽치기 유세를 다시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민심을 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 전략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대구에서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김부겸 후보께서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주셨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저께 정도였는 김부겸 후보가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겠다는 공소취소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을 뽑아준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제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스타벅스 사태 같은 것들도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냈었거든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당보다는 개인기로서 이 선거를 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중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후보가 마지막에 냈었던 이런 메시지들은 민주당이 지금 너무 오만하고 폭주하고 있다라는 우리 중도층의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복에 바친 눈물을 흘렸죠. 추경호 후보의 유세에서는요. 유세에 함께했던 추경호 후보 부인이 또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많은 함성을 보내주시면서 사랑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헌신하고 온몸을 던져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집니다. 추경호 후보가 여러분들과 손잡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역사적으로 계속 일컬어졌지만 여기가 이렇게 격전지가 돼버렸다는 점은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대구 시장 선거치고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인 상황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소위 그 진영 간의 결집 효과라 그럴까? 네. 보수의 심장을 내어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결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대구 지역에서만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거를 아마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대구 출신이고 그런 차원이 있겠고. 다만 대구의 그러니까 우리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좀 더 처음부터 이 후보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컷오프 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출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됐었죠. 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과정이 없이 더 잘했더라면 네. 아마 오히려 김부겸 후보하고 격차를 더 벌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의 덕을 보기보다는 그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됐죠. 아까도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은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뭐 스타벅스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부겸 후보가 손살에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당 공천받은 후보로서 장점을 덜 살렸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곳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뜨거운 격전지죠. 보수의 텃밭 대구가 언제 이렇게 격전지가 됐을까요? 바로 이번 선거 때부터 처음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보수의 텃밭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역시나 우리 마당이야 라는 자존심을 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배유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유미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거리에 나가 있네요. 네, 대구시장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입니다.
보수의 승리가 확실시되던 역대 선거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막판까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만큼 현장 투표 열기도 뜨겁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투표율은 4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숨은 표심인 샤이 지지자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투표장에 어느 쪽 지지층이 더 결집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패가 갈릴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전 일찍 대구 비슬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막판 표심을 향한 두 후보의 메시지도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여당에서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텃밭을 사수해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려내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구의 선택에 전국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